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답니다.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는데요. 아니, 이게 아니라 여기가 근육이 나가지고 일로 막 물이 새. 녹슨 수도관에 생긴 작은 구멍 때문에 순희 씨는 결국 수리업자를 부를 수밖에 없었답니다. 한 5일 됐나 봐요. 지금 보일러를 못 대고 있어. 물 다 잠궈놔가지고. 저거 물바지. 저거 물바지도 저거 다 떨어졌는데. 지은 지 30년이 넘은 낡은 집엔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. 여기 다 내려앉아가지고 뒷질을 못해. 내려앉은 지 얼마큼 된 거예요? 우리 아저씨 계셨을 때도 조금 내려앉았었거든요. 근데 아프시니까. 남편 장민석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흘렀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합니다. 저는 여태까지요 이거 쓰레기 같은 거에 한 번도 갖다 버린 적 없어요. 나는 마당 한 번도 쓸어본 적도 없고 그냥 진짜 보고 싶다. 진짜 단 1초라도 봤으면 좋겠어요. 근데도 꿈에도 안 나타나고 이놈 영감탱이는 꿈에도 안 나타나. 각자 이혼의 아픔을 겪고 서로를 의지하며 1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지냈다는 두 사람.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 부부였답니다. 그런데 저더러 그냥 나가려는 거예요. 아줌마니까. 밥 해던 아줌마니었으니까. 저는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정도로 소개하였고 원고들은 그런 정도의 관계라고 생각하였습니다. 남편 장 씨와 전처 사이에서 낳은 딸들이 순희 씨를 아버지의 아내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. 소식을 들은 이웃들도 놀랐답니다. 한 20년을 살았어요. 사이좋게 아주 부부지간에 아주 우애도 있고 잘 삽니다. 그럼 정확하게 씨를 소개할 때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고. 10년 가까이 아버지와 함께 살며 혼인신고까지 마친 순희 씨를 딸들은 왜 새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걸까요? 자식들은 왜 이렇게 초성한 걸까요? 결국은 돈 아니에요. 이거 집 한 채 갖고 저 자식들이 그냥 뺏으려고 그러는 거지. 딸들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건 아무래도 아버지가 남긴 재산 때문인 것 같답니다. 하지만 장 씨의 유산이라곤 대출금이 남아있는 낡은 집 한 채와 운행도 되지 않는 고물차 한 대가 전부입니다. 정말 돈 때문에 딸들은 재판까지 하려는 걸까요? 언론에다 그런 식으로 뿌리고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저희는 진짜 무슨 주기년이에요. 아빠 돈 보고 아니 돈이 뭐 있기나 해요. 같이 사시면서도 계속 아빠는 혼인신고 해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안 해준다 그래서 그냥 저희한테는 그냥 아빠 그냥 만나는 아줌마야 그냥 그렇게 했지 재혼 상대나 결혼 생각 있다고 너희 새어머니 되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인정을 했겠죠. 그러면서 그 증거라며 우리에게 혼인신고서를 내밉니다. 순희 씨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겁니다. 게다가 7월 30일 오후 12시 반까지 그때부터 혼수 상태에 들어가시기 시작하셨어요. 혼인신고는 오후 4시에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아버지 장 씨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. 아빠 의식이 있을 때 저희 절대 문제 삼지 않아요. 자기 남편이 진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면 곁을 지키는 게 정상 아니에요? 정말 남편인데. 사실 딸들의 의심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.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남편을 두고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간 아내. 쉽게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. 대체 왜 순희 씨는 혼수 상태인 장 씨의 곁을 지키는 대신 혼인신고를 했던 걸까요? 그렇게 혼수 상태에 있는데 아버님을 냅두고 구청을 가서 혼인신고한 거를 이해가 안 된다. 중환자에서 간호원이 탈랑탈랑 하잖아요. 어떠냐 그러니까 응급조치 해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러더라고. 황옥희 씨가 그랬어요. 뭐 문제가 있더라도 형이 나한테 한 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. 그래서 갔던 거예요. 황 씨는 순희 씨와 구청에 동행한 혼인신고 증인이기도 합니다. 왜 사람 죽어가는데 나보고 혼인신고? 응? 나는 그래서 형이 부탁한 것도 있고 내가 책임감 때문에 내가 했다. 죽기 전 한 보름 전에 한 번 듣고 병원에 그 심장병동에 가니까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. 네 형수 좀 데리고 가서 나는 몸이 그러니까 좀 모시고 가서 좀 저기 혼인신고하는 좀 도와줘라 이렇게. 장 씨가 여러 번 간곡하게 부탁한 혼인신고를 도와줬을 뿐인데 장 씨 딸들이 의심을 하니 기가 막히답니다. 애들은 엄마하고 아버지라서 그 집에 한 번도 안 왔어. 10년 동안.
왕래도 없었고 제 아버지 죽었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. 한 번도. 되려 딸들이 그동안 아픈 아버지를 모른 척 했다는 겁니다. 어떻게 된 걸까요? 아빠 후두암 수술할 때 아빠가 저희가 만나러 가겠다고 했더니 병실로 오지 말고 병원 앞에서 만나자고 했어요.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같이 계시는 아줌마가 싫어하신대요. 그래서 좀 피하고 밖에서 뵙고 했는데 그걸 이제 와서 뭐 안 왔다 뭐 들여다보지도 않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아버지의 편지를 보여줍니다. 말은 못했어도 너희들이 정말 그립구나. 부모의 이혼 후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아버지와 딸들은 애틋한 사이였답니다. 그런데 의사한테도 그랬잖아요. 난 애들 모른다. 애들이 와가지고 이거 서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난 애들 없어요. 애들 난 몰라요. 전화번호도 몰라요.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고 그 의사한테 막 화를 내가면서 얘기하더라고. 수술을 앞둔 장 씨가 딸들의 존재를 강하게 부정했다는데요. 몰라요, 전화번호. 냉정하게. 그럼 집에도 한 번 안 오셨어요? 그런데 아버지의 이 말을 딸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. 언제 살아요? 애들 몰라요. 이렇게 한 괜히 애들 뭐 다 시집가서 그렇게 있는데 좀 부른 게 미안해서 그냥 아 몰라요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좀 그것 때문에 되게 나중에 미안했거든요. 속으로 저희 먼 데서 오는 거 신경 쓰여서 그러신 것 같아갖고.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다며 막내딸은 끝내 눈물을 보입니다. 누구보다 아버지를 잘 안다는 딸들. 이혼의 아픔을 겪은 뒤 장 씨는 딸들에게 재혼은 없다고 못을 박았답니다. 그 비슷한 얘기를 장 씨는 누나에게도 했다는데요. 그러면서 순희 씨를 아내가 아닌 가사 도우미로 소개했다는 겁니다. 우리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장 씨의 누나를 직접 만나봤습니다. 어떻게 된 거예요? 그 어머니 아시는 건? 저 아는 거 이제 동생하고 지금 사는 거 네. 이렇게 하고. 그러니까 부부죠. 부부로 하고 살았지요. 부부니까 살지 부부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뭔가 이상합니다. 그녀가 썼다는 사실 확인서와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데요. 사실 확인서 해가지고 주민등록증까지 전부 했는데 그럼 이건 누가 한 거예요? 그거 저희들이 작성한 거지. 저희들이 다 조작한 거예요. 내가 하나 쓴 거 없어요. 장 씨의 누나는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장문의 사실 확인서를 쓰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했습니다. 못 쓰는 거 못 쓰니까 해지 내가 뭐하라고 거짓말을 하겠어요. 그렇다면 사실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된 걸까요? 사인만 해달라고 했지. 저희들이 다 해갖고 안 와서 이제 그렇게 한 거야 이게. 조카들이 도움을 청해 서명만 했을 뿐 내용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. 게다가 딸들이 애틋한 부녀 사이의 증거로 내밀었던 편지는 15년 전에 쓴 것이었는데요. 이에 대해 묻자 부모님이랑 매일 사진 찍으세요. 매일 통화하는 거 녹음하세요. 매일 문자.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빠랑 매일 사진 찍으려고 했어요. 진실은 오직 아버지만 알 거라는 딸들. 이미 세상에 없는 그에게 진실을 물을 수 없어 답답한 건 순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지만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갈수록 더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연탄 난로네요. 예, 연탄 날라요. 이거 날라도 이것도 제가 놓은 거예요. 왜냐면 우리 아씨하고 계속 나보러 테니까 제가 배웠죠. 남편이 보고 싶을 때면 순희 씨가 꺼내보는 것이 있습니다. 예? 바로 일기장입니다. 결혼기념일 2004년 11월 1일. 장 씨가 자신에게 남긴 유산이랍니다. 의식을 잃기 전까지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일과와 생각을 꼼꼼하게 적어놓았습니다. 일기장엔 투병 중인 자신을 살뜰하게 보살피는 순희 씨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합니다. 지금도 이렇게 일 갔다 저녁에 들어오면은요 우리 아씨 그러는 것 같아요. 항상 여보 수고했어. 항상 그랬어요. 수고했어. 그럼 내가 나 오늘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항상 미안해, 사랑해, 고마워.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온 흔적을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겨둔 장 씨.
재판부는 이 일기장을 근거로 장 씨의 혼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1심에서 순희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결과를 전해들은 장 씨와 가까운 지인은 당연하다는 반응인데요. 옆에서 지켜본 두 사람은 늦게 만난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다정한 부부였답니다. 나를 죽을 때까지 이게 보살펴주고 그 여자 밥을 먹고 내가 죽는다면 그 여자 살게끔 해주고 죽겠어. 그렇잖아요? 그 양반이 하늘에서도 다행히 내가 그래도 해줬구나라고. 그러면 그게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었겠네요. 그러겠지요. 그러겠지. 나 같아도 그러겠어. 죽음을 앞둔 장 씨에게 혼인 신고는 순희 씨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. 하지만 딸들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했습니다. 오늘 마지막 선물이에요. 그리고 계속 죽을 때까지 생각날 거 아니야. 아빠의 처가 지금 그 여자로 남아있다는 게 저희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.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가만히 참고 살아요. 당연히 잘못된 거 돌려놔야죠. 혼인에 대해서 포기하라고. 저는 혼인 포기 못해요. 난 우리 아시 부인으로 있고 싶어요. 혼자 된 아버지를 보살펴줄 사람은 필요하지만 가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식의 복잡한 마음. 부모의 황혼 재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은 아닐까요? 장 씨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?